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작년 6월 2979건이던 서울 갭투자 비율이 올 2월 들어 단 4건으로 줄어들면서 무려 99.9% 급감하면서 투자 수요의 매수자가 사실상 전멸한 상황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 거품 폭등의 원흉으로 지목받던 갭투자와 30대 영끌이 사라지면서 집값 하락세가 예상보다 가파른 상황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올 것이 왔다. 부동산 투자자, 갭투자 비명. 지금 부동산 투기 돋보기로 아주 큰 시가 보이는데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여기 보실래요? 자, 갭투자 폭탄, 집값 대폭락이 이끈다. 왜 그러냐면 집값 상승기에 외진 갭투자가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수천 건이던 갭투자가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다는 게 믿어집니까? 자, 서울 갭투자 극함 2020년 작년 6월 달에 아주 절정이었는데 2976건이었어요. 그게 올해 2021년 2월 달 4건입니다. 믿어집니까? 서울의 갭투자가 4건. 뭐 통계치에 따라서 4건, 9건 그러는데 99.9%가 줄어들었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나요? 갭투자 비중도 축소됐습니다. 작년 6월 달에 18%였던 게 자, 21년에 12.1%, 즉 2월 달에 확 퍼센트가 줄었네요. 그리고 갭투자 하락 원인,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 지금 전세를 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다행이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디서 대출을 받아요. 알았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내 돈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자본도 대출이고 전세는 아주 무서운 대출인 거예요. 이거 이자만 안 나갈 뿐이지. 자기 돈은 없으면서 그냥 10억짜리를 잡는 거야. 아유, 이거 지금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한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폭락장애는 그냥 거꾸로집니다. 갭투자가 왜 이렇게 급감을 했을까?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그리고 영끌이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30대 영끌이. 임대차 3법으로 지금 전세가가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급등하다가 다시 급추락하는 추세. 보유세 부담. 갭투자해봤자 남는 거 없는 거예요. 이제 보유세 때문에. 지역별 전세가율 현재 서울은 55%, 경기도는 69%, 지방은 약 70%. 경기하고 지방은 비슷하죠. 근데 서울은 상당히 지금 집값이 많이 뛰는 바람에 전세가율도 형편없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갭투자가 축소될 것인데 지금 축소 정도가 아니라 전멸이라는 표현이 많네요. 투자가 급감됐다 이 말이에요. 투자가 급감, 심리가. 집값 하락에 아주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요. 갭투자 다시 또 화랑 일으킨다. 그래요. 과거에서는 이렇게 퐁당퐁당해서 또 뛰었잖아요. 하반기 때. 이번에도 그럴까? 다시 화랑이 된다면 풍부한 유동성 자금, 이제 돈이 지금 아직도 많아요. 토지 보상금 이런 거. 집값 또 한 번 올라가 버렸다. 만약에. 그러면 또 영끌이 생길 거예요. 이것만 변수야. 이대로 잔잔하게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가다가 선거 끝나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팍 뛰면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속았잖아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속 속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갭투자 문제점 해결. 원래 갭투자를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익 환수. 실거주를 안 한 사람들은 이익을 환수시켜버려야 돼요. 지금은 이제 실거주 안 한 사람들 약 한 40% 가까운 세금이 나가는데 50에서 100%까지 때려도 돼요. 투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해가지고 아예 실거주 안 하면 집을 못 사게끔. 이게 원래 해결책이긴 해요. 어찌됐거나 이걸 떠나서 지금 이게 공급 대책이 생각보다 힘을 실는 것 같아요. 갭투자 급감, 대폭락의 징조다. 자, 그러면 갭투자
99.9% 감소. 30대 패닉바잉 급락 한번 자료를 보자고요. 전셋값의 배신, 잠못 이루는 갭투자. 자, 작년 12월 달에 490, 작년 6월 달에는 2,000건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작년 12월 490, 1월 160, 2월 9건, 뭐 4건, 9건 그러는데 심각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서울의 갭투자 엄청나네요. 왜 갭투자를 안 할까요? 그렇게 많이 하다가 30대 패닉바잉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나 보시면 11월, 12월, 1월까지 이렇게 꾸준히 30대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죠. 빠르게 줄어들고 있네요. 그런데 2월달 들어와서 확 줄었어요. 30대. 40대가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30대가 확 영끌이 줄어들고 전체 매매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거래가 안 돼요. 자, 이제 별표 한번 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상승장이었잖아요. 물론 올해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장담 못해요. 왜? 해마다 떨어질 것처럼 하면서 뛰었거든요. 헷갈리게 했거든요. 그동안에 이 장세가. 보시면 자, 위험한 투자, 아무튼 세 파트로 가장 위험한 것은 다주택자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돈 많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아니에요. 집값 폭락할 때는 아예 그냥 껍데기만 남아요. 두 번째, 빅투자, 갭투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10억짜리를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30억 아니야. 그쵸? 자, 30억이면 자기 자본금은 12억밖에 안 되면서 전세를 18억 끼워가지고 30억인 거예요. 물론 본인이 거주하면 좀 줄어들겠죠, 금액이. 어찌됐거나 이렇다고 봅시다. 보통 이러니까 세 채니까 30억이잖아. 10억짜리 세 개. 얘가 폭락을 하게 되면 뭐 10억짜리가 한 4억 떨어져갖고 6억이 준다면 얘는 18억으로 추락할 거예요. 세 개. 자본금은 자기 돈 4억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전세만 남아있네요. 전세값을 갚아야 하는데 이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이 안 떨어질 줄 알아요? 같이 떨어져요. 같이. 못 갚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 자본 탕진됐죠. 0이죠. 자, 전세값 하락하죠. 전세값을 못 갚아주니까 경제 파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두 번째, 빚투자 10억 한 채. 자, 아예 빚을 잔뜩 껴갖고 매수를 했어요. 자본금 4억, 대출 6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4억이 빠져버려갖고 6억이 되면 자본금 없고 대출만 남았는데, 자, 자본탕진 원금이자, 만약에 이 자본금도 자 이제 탕진되고 원금이자 혹시라도 자기 신상에 무슨 변화가 있게 되면 돈을 못 벌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경제 파탄 못 버티잖아요. 이자를 못 갚으니까. 자, 갭투자 10억 한 채, 자본금은 4억이고 전세 6억을 끼고 잡은 거야.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보다. 영끌보다 얘들이 이자 나갔다 와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게 더 위험해. 왠지 가르쳐 줄게요. 자, 똑같이 자본금 제로, 자본금 탕진, 전세 6억. 자, 탕진했네요. 전세가 하락하니까 전세가가 이제 6억이 아니라 이제 4억으로 떨어지면 2억이 모자라는 거야. 지 돈도 없어지고. 그럼 2억을 빌려야 하는데 누가 빌려줘요? 그래서 경매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빚투자는 자기가 월급만 제대로 받으면 버틸 수라도 있어. 버틸 수라도. 눈물겹게. 갭투자는 버티지도 못해요. 목돈이 들어가야 돼. 자, 이제 서울, 경기도, 인천 집값 하락 거세다. 서울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네모 박스가 최근입니다. 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빨간색이 집값이 올라갔다는 뜻이야. 보세요. 작년 3, 4분기 때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많죠. 서울. 그러다가 이제 올해입니다. 2021년. 자, 1월, 2월, 3월이에요.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조금 많긴 한데 갈수록 좀 뭔가 줄어들고 있죠. 자, 예측이긴 합니다. 이제 2분기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빅데이터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3월달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서울. 빨간색과 파란색이 거의 반반이죠. 이렇게 뜨겁다가 확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갈수록? 자, 이번에 경기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도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불타올랐네요. 불타오르는데 서울보다는 조금 덜 식었지만 1월, 2월, 3월 보자고요. 갈수록 먼저 파란색은 아직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흰색이 많이 늘어났죠. 빨간색 줄어들었죠. 그럼 이제 2분기 때, 2분기라는 말은 4, 5, 6월 달 말이에요. 예측은 이렇게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즉 집값 폭락한다는 뜻이에요. 2분기 때. 예상입니다. 여기는 현재 3월 달 결과고. 그 다음에 인천 아주 뜨거운데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심하죠. 자, 1, 2, 3월달 경기도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뭐 3월달 됐다고 해서 또 색깔이 연해지고 뭐 파란색이 늘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인천이 지금 불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2분기 예측은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반반 섞일 것이다. 인천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뜨거울 전망이긴 해요. 어찌됐거나 지금 이거 보면 예측이 파란색으로 가고 있고 3월달이 1월달에 비해서 또 그 앞에 비해서 파란색이 확 늘어났죠. 자, 지금 지방은 어떻냐? 지방은 이거 수도권은 그나마 지방보다 더 높아요. 지금 셉니다. 지방은 난리예요, 난리. 파란색이 완전 뒤덮였어요. 집값 전망과 기간별 매수자, 매도자 대처 방법.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하느냐? 자, 2021년, 2022년, 2023에서 5년, 2026에서 30년. 그냥 굵게 한번 잘라봤어요. 자, 2021년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상승한다니까 좋아요. 올해 상승 전망으로 합시다. 근데 2022년도 상승한다는 사람, 하락한다는 사람 많은데 불확실로 일단 판단해 볼게요. 불확실. 저도 좀 솔직히 2022년은 저는 하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는 저는 하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상승한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2023에서 25년은 거의 전 하락으로 생각합니다. 왜? 너무 많이 뛰고 이제 정권도 뭐 정권 교체가 되든 또는 대통령이 바뀌든 상관없이 집값이 너무 뛴 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결국 또 떨어지면 올라가지 않겠어요? 자, 보면은 이제 매수 대기자와 매도 대기자 잘 구분하세요. 먼저 자기가 매수자다, 매수 대기자다. 2021년 올해 살 사람들은 투자는 관망하는 게 좋아요. 사는 것보다 그냥. 그리고 저평가, 나는 실거주다, 싼 거 잡는다. 뭐 세대수도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매입해도 돼요. 판단을 하시고 이제 만약 매입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아. 이제 올해나 내년 중에 매입한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좀 4월달 지켜보면서 빨리 매입하는 게 좋고 나는 그렇게까지 급한 게 없다. 그럼 아예 그냥 몇 년 기다려버리세요. 결국 이장 한번 올 것 같으니까. 이해가셨죠? 대신에 비싼 것들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판단돼요. 자기 자금을 봐야 하고요. 지역 선택을 잘해야 돼요. 지역이 어디다? 서울이라고 했어요. 신도시는 아주 꽝입니다. 신도시는 거품이 너무 심해요. 그 다음에 상품. 이걸 지금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022년은 불확실한데 이제 서서히 투자자 계속 관망만 해야 하고 저평가도 사면 안 돼. 이때는 관망. 왜? 가까워지니까 하락이. 자금, 지역, 상품 이거 잘 판단해야겠죠. 이제 2023년에서 25년 아예 폭락장을 보면 투자자 관망, 저평가 관망. 자, 근데 이제 관망하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이때는 이제 매입을 해야죠. 당연히. 왜? 폭락장이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폭락장에 매입 안 하면 언제 매입해요? 그래서 이게 매입입니다. 매입. 그리고 자금, 지역, 상품 약간 공격적 매입을 해도 돼요. 폭락장에는 지금은 소극적으로 해야 돼요. 빚을 많이 내면 안 돼. 폭락장에는 오버해도 돼요. 본인이 견딜 수 있다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승장, 투자자, 저평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관망하면서 매수하라 이 말이에요. 초기에는 상승장 초기에는 매입하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상투장처럼 지금처럼 너무 뜨겁다 그러면 그때는 신중해야겠죠. 자, 이제 매도 대기자들, 다주택 비아파트는 지금 나홀로 갖고 있는 아파트 또는 아파트가 아닌 거 갖고 있는 사람, 다주택자들은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판단을 잘 해봐야 돼요. 좀 매도 쪽으로 나는 생각을 하겠는데 멀쩡한 아파트 말고 집이 많은 다주택자들 또 중과세 세지잖아. 그 다음에 아파트 아닌 사람들 뭐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나홀로 아파트 얘들은 비싸든 싸든 간에 하락장에 망하니까 팔리질 않아서 망하니까 미리 던져버리는 것도 어떨까 판단을 해라. 근데 2022년이 된다면 확실히 다주택 비아파트 나홀로 이런 것들은 더 추락하기 전에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폭락장에는 1주택, 다주택자들을 뭐 하라고 써놨어요? 갈아타기 하셔야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 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갈아타야죠. 자, 그 다음에 상승장 초입은 갈아타기 하세요. 근데 상승장 후반기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또 신중해야죠. 대사락일까? 또 한 번 대폭등할까? 자, 지금 이게 0이네요, 0.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만큼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점쟁이 치듯이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집값이 뛸 것이다.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다 했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결과인 거예요, 결과. 자, 지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 802 대책 때 이게 0인데 대폭등하고 대책 나오니까 종합대책 나오니까 조금 빠졌다가 또 대폭등. 9.13 대책 2018년 대폭등했다가 이게 0 밑으로 잠깐 떨어졌다. 이때가 그나마 제일 많이 빠졌어요. 대폭등. 자, 2019년에 11.6 대책 나왔다가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대폭등. 별로 빠진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710 대책, 217 대책, 804 대책 여러 가지 3가지 3 대책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내려온 듯 하다가 그냥 플러스에서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해 2021년 2사 대책이 나온 거야, 공급 대책이. 그래서 신기하게 2사 대책은 기대도 안 했는데 지금 막 빠지고 있어. 현재 어디냐, 여기에 여기. 0까지는 안 왔고 여기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자, 아마 제 생각은 마이너스 조금 더 내려가든 아니면 마이너스가 조금 안 뒤든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0까지는. 자, 여기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또 관건입니다. 근데 과거는 어땠어요? 다 뛰었어요. 4번. 1번, 2번, 3번, 4번. 자, 4번 뛰었으면 확률적으로 이번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뛰느냐? 만약 뛴다면 당신 말대로 뛴다 그러면 얼마 때까지? 뭐 100% 아닙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2021년 8월, 2022년 초 대선 직전까지를 저는 맥심으로 보는데 무슨 대책이 또 하나 나오겠죠. 올 여름이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 만약 이걸 판단한다면 이때 금매를 잡는 게 맞아요. 하지만 뭐 이때까지 많이 안 뛰거나 이 밑에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 하락한다면 매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좀 관망 잘해야 돼. 지금 선거 전후로.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근데 확률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뭔 대책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부터 쭉 떨어질 거다. 이때는 진짜 대세하고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퐁당퐁당이 아니라 이게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완전히. 또 집값도 너무 많이 뛰었고. 한국 가계비 세계 최고 뭐 한두 번 들은 얘기 아니죠. 미국 대출 대란, 미국도 대출 대란. 미국이 지금 서프라이즈 모기지론보다 더 심각하답니다. 물론 집값이 거품이 심한 건 아닌데 빚이 심하다는 거예요. 한국 가계 증가 속도 세계 평균의 7.5배래요. 단기 신용대출이 특히 이게 내용 들어가 봤을 때 그 내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뇌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8년에 71%인데 지금 98. 사실상 100 넘었죠. 100 넘은 거 아시죠? GDP 대비. 빚이 더 많아. 우리나라 GDP보다. 가계대출이. 가계, 기업, 정부 합치면 270%예요. 우리나라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전 세계 63밖에 안 되고 선진국도 75밖에 안 돼. GDP 대비. 신흥국도 45.2. 뭐 중국이라든가 브라질 이런 데 신흥국. 우리나라 보세요. 폐기 넘어갔잖아요. 폭탄이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 미국도 지금 가팔라요. 뭐가? 보시면 집값 거품이 막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금리도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막 떨어졌다가 이제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말 나오죠. 아무튼 지금 세계적인 현상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된 것은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만 뛴 게 아니라 그전에도 6, 7년 계속 뛰어왔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야. 총인구와 인구 성장률, 집값과 임금 상승률. 자, 보세요. 총인구, 인구 성장률 쭉쭉. 지금 여기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인구도 2020년, 자, 5,193명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떨어지는데 이게 너무 가팔라. 오죽하면 20, 30년 지나면 3,000명대로 줄어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인구는요, 제 생각인데 다음 사이클인 10년 후 바로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영향 줘요, 인구. 자,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 지금 집값이 이렇게 뛰었어요. 자, 그런데 임금은 어떻습니까? 임금도 많이 뛰었어요. 그렇지만 아파트 상승에 비하면 택도 없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은 임금 상승률보다 약간 높게 책정됐어요. 종부세, 보유세 폭탄, 4채 중 1채 집값 꺾인다. 여기 보시면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자, 광진구 이 구 전체가 여기 종부세보다 더 많아. 이 5개 구가요. 나머지 20개 구보다 더 많아요. 종부세 이거 보세요. 비율. 얘가 더 색칠해진 게 이거보다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부자세 아니었어? 천만에요. 4채 중 1채가 종부세입니다. 이해가셨죠? 여기 보시면 19만, 27만, 40만으로 확 늘어났고요. 비율도 47.2%나 크게 늘어났어요. 자, 4년간 전국 아파트 상승률과 쏠림 현상. 지금 서울 봤더니 2012년에 자, 여기 보시면
5억대였던 게 2021년에 지금 9억대로 올라갔죠.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더블 뛰었네요. 그리고 구별로 쭉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치로 누가 많이 뛰었냐? 역시 서초, 강남, 용산, 송파, 뭐 하나 더 쳐갖고 뭐 광진 그래요. 여기까지 서초, 강남, 용산, 송파 이 4개 구가 여기가 이거하고 맞먹어요. 물론 이게 조금 더 많은데 이 색깔 칠해진 거 보세요. 이 20개 구보다 이게 5개가 더 많아. 전국적으로도 보면 2억대 했던 아파트가 이 12년에 2억대 했던 아파트가 현재 4억대로 올라왔고 수도권도 3억대가 5억대로 올라왔고 지방은 1억대가 2억대로 올라왔습니다. 지방은 문제가 1억짜리 가봤자 1억 4천 이렇게 갔어요. 3천. 근데 비싼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비싼 것들이. 지방에 20억, 15억, 10억짜리는 다 위험해요. 알았죠? 다 위험하다 분명히 제가 못 박았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올 것이 왔다. 여기 보시면 로또 당첨을 꿈꾸면서 계속 연끌을 했는데 과연 이게 여러분들의 로또일지 아니면 죽음의 서국일지 지금은 조금 신중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동산 재반 평가 요소와 흐름만 봐서는 100% 대세하락이라고 확신이 들 정도입니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 매년 같은 패턴, 소폭 하락, 대폭 등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4월 선거를 기점으로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의 생각처럼 2년간 더 폭등할지 아니면 2에서 5년간 대세 하락장이 전개될지 이 채널을 주목하십시오. 감사합니다.